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여러 이슈와 현안을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우리 지역 당선자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총선 때부터 한 선거구로 묶인 곳이죠. 새만금 중심 지역인 김제부안에서 여유 있는 표차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당선인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옆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당선되신 지 좀 지났지만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일단 김제 부안 지역민들 그리고 전북 도민들에게 인사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김제 부안 지역 주민 여러분 또 부안 김제 주민 여러분 또 우리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4월 15일 총선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라고 하는 도민의 열망, 또 지역 주민들의 열망이 표출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지점으로부터 무거운 마음과 책임감을 갖고 있고요. 또 김제 부안 지역의 새로운 미래, 희망을 만들라는 명령으로 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시 출발선상에 서 있다는 각오로 또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주당 중앙당의 행사 일정도 그렇고 인사 다니셔야 할 곳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반 지역 주민들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고 나면 개원 전에 어떻게 지내시는가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요즘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요즘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30일이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예. 아마 5월 이제 저희가 5월 7일 날 원내대표가 선출됐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원내대표 중심으로 상임위 배정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상임위 배정을 위한 준비도 해야 되고요. 또 5월 15일부터 관행적으로 국회의원실을 배정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보좌진과 방 배정을 준비해야 되고요. 보좌진이 또 준비가 되면 또 이제 워크숍도 하고 뭐 이제 일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전에는 또 이제 당선 인사를 뭐 한 보름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선거 운동할 때 예. 지역의 어르신들께서 선거 끝나면 보이지도 않는다. 그걸로 끝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서 제가 선거 운동 기간에 돌아다녔던 곳을 거꾸로 역산해서 김제와 부안 지역 면 단위까지 또 기관 시설까지 예. 방문을 해왔습니다. 다들 뭐 이렇게 즐겁게 응원해 주셨고요. 예. 또 당부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 보름 정도 그렇게 돌고 나니까 어느 정도 이제 끝났습니다. 예. 그리고 그 과정에 제가 다시 한번 마음가짐도 새롭게 했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주민들이 현장에서 소통하고 의견 나누는 것에 대한 어떤 이 가치와 보람을 느끼시는 걸 많이 보면서 제가 좀 더 현장에 깊숙이 들어와야겠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 비전이나 전략을 세워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예. 지난 선거를 잠깐 돌아보면 무소속인 김종애 현역 의원을 선거 초반부터 앞서 나가셨고 또 여유 있는 표차로 이번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예.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잘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예. 제가 보니까 일단 촛불 시민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 촛불 시민혁명의 기본 정신은 우리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라. 예. 또 민생 문제, 경제 문제 해결해라. 이게 이제 촛불 시민혁명의 기본 정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부는 어느 정도 가는데 예. 사실 국회도 똑같은 과제와 사명을 준 거거든요. 근데 국회가 이제 발목 잡고 막말 정치하고 또 변심하고 이러면서 이제 국회로 인해서 예. 일하는 국회, 상생의 국회가 되지 않고 싸움하는 국회가 되고 국정을 발목 잡기 때문에 이번에 예. 안정적으로 일을 해보라고 하면서 야당 심판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또 이렇게 압도적인 표를 얻는데 하나의 요인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당선인의 경력은 뭐 선거 내내 기자들이나 지역민 사이에서 주목을 받아왔었습니다. 전주 시의원으로 시작하셔서 송하진 전주시장 비서실장,
또 송하진 전북도지사 비서실장에서 대외협력국장,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을 거쳐서 또 정무부지사까지 역임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런 경력 때문에 지역사회의 기대감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나의 이런 강점은 꼭 기대할 만하다 하면서 자부하는 부분이 있으면 자랑 좀 해주시죠. 예. 아마 이제 그 김제 부안 지역 주민들 또 지도자님들께서도 예. 이제 제가 살아온 경력 또 제가 그 경력 속에서 갖고 있는 제 어떤 비전이나 전략을 들었을 때 예. 그래도 이원택이면 좀 할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시정, 도정, 국정을 예. 두루 경험했고 또 청와대나 부처나 또 국회에 또 두루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예. 또 도정의 흐름을 알고 있고 또 시정의 흐름을 알고 있어서 아마 균형감이 있으면서도 상당히 실용적인 그렇지만은 또 이렇게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예. 또 청와대를 설득해 가는데 상당한 논리적 접근과 또 돌파력을 갖고 있는 게 제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제 김제와 부안 또 예. 부안과 김제 현안을 하나하나 차분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풀어가야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뭐 새만금 세계전부를 유치할 때도 예. 그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차분하지만 속도감 있게 기재부와 여가부를 설득해가면서 또 대응 전략을 세워서 성공시켰었고요. 이런 과정을 청와대에서도 예. 균형발전 비서관실을 벗어나면 장벽이었습니다. 그런 걸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또 돌파해내는 논리와 주장, 또 끊임없는 설득력, 또 네트워크를 동원하는 예.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새만금을 만들어냈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김제와 부안의 예. 새로운 미래도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돌파해내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행정이면 행정, 정무 뭐 안 거쳐보신 곳이 없어가지고 예. 기대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보면 대학 시절엔 민주화 운동을 하시다가 옥에 갇히시기도 했었고 시민단체 활동도 경험하셨습니다. 시민행동 20일인가요? 예. 곡절이 꽤 있었을 것 같은데요. 국회의원에 당선되신 오늘이 있기까지 어떤 밑거름으로 작용을 했을까요? 예, 방금 말씀해 주신 제 인생의 일부입니다. 20대와 30대 초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20대 때는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아까 옥살이도 했고 또 30대 초반에 이제 시민운동을 하게 됐고 시민행동 21 사무처장을 했습니다. 힘든 시기였고 어려운 시기였는데 일단 제가 지금까지 성장해 오는데 이 젊은 시절에 민주화운동과 시민운동의 경험이 저한테는 이렇게 저를 좀 단단하게 만들고 또 마음을 비우게 하는 또 사심보다는 공심을 갖게 하고 또 저 자신을 찾기보다는 시민과 이웃을 찾게 하는 그런 어떤 가치관과 철학이 단단해지게 되고 또 저 스스로를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단련의 시기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가치관과 철학이 제 30대를 40대를 또 50대 현재 초반을 저는 관통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민주화 운동하면서 옥살이 3년 하면서 인내심도 많이 배웠고요. 그 팔팔한 젊은이가 조그마한 곳에 3년 갇혀 있다는 건 그 안에서 많은 책도 보고 학습도 하게 됐고 또 거기에서 인내심과 겸손 또 새로운 세상을 또 새로운 가치관과 철학을 접하게도 됐고 그래서 세상을 좀 다양하게 보고 균형감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또 20대에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20대와 30대 초반의 삶이 저의 가치관과 철학을 만드는데 기둥이 됐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약하신 부분에 관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 법안으로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뭐 김제 부안뿐만이 아니고 전라북도나 수도권을 제외한 뭐
전국 지역의 고민이고 현안인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김제 부안의 일만이 아니고 전라북도와 대한민국의 일입니다. 그러나 예. 인구 한 10만 미만의 소도시들은 계속해서 이제 축소되어 가고 있고 예. 또 지방 소멸의 위험까지 이르게 된 소도시들도 있고 또 그렇게 진입해 가고 있는 소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대도시와 그러니까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또는 예. 대도시와 지방의 상생 발전이 되지 않으면 결국 대도시로 또는 거점 도시 중심의 어떤 행정 체제로 될 거고 예. 또 지방은 소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 이런 지방의 소도시들이 다시 한번 활력을 가지고 또 자기 내발적 발전 전략 속에서 예. 뭔가 젊음이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것이 상당히 특례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처럼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이라든가 행정 지침에 따라서 이 지방 소도시를 살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김제와 부안의 재정만으로도 어렵고 또 도 재정만으로도 어렵고 중앙정부가 국정 운영의 한 패러다임을 지방의 소도시들, 지방 소멸 도시들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특단의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담은 게 아까 이제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특별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의 본체는 아이들, 청소년 또는 청년이 지속 가능한 도시를 어떻게 적정 수준에서 만들 거냐, 그런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 또 그런 산업 생태계를 내발적 또는 외부적인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해서 적정한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게 할 거냐, 이런 게 이제 과제이고 숙제입니다. 그런 지원 근거가 되는 특별법을 그러죠. 제정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이실 때 새만금 개발 사업을 재설계하셨다고 후보 때 강조하셨습니다. 당선인께서는 1호 공약으로 새만금 수목원과 연계한 우리나라 세 번째 국가 정원을 조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1호 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요. 이제 새만금 사업이 한 예. 30년간 뭐 이제 정체적으로 늦어지면서 예. 이제 김제 부안 주민들 또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도 실망도 있고 또 예. 그러나 여전히 기대도 하고 있고 이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새만금을 제가 담당 행정관으로서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건 뭐 이제 국토부나 기재부나 또 예. 해당 부처하고 협의해서 하지만 그 안에 컨텐츠를 만드는 건 예. 새롭게 가야 되거든요. 예. 근데 새만금에 많은 사람이 초창기에 왔지만 예. 볼거리나 머물거리가 부족하다 보니 지나간다는 얘기를 많이 예. 하셨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관광객도 줄게 되고 볼거리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새만금에 과연 어떤 볼거리 예. 관광을 심을 거냐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수목원도 사실 이제 전 비서관이었던 황태규 비서관님과 함께 협의해서 예. 해양 생태 식물 쪽에 수목원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고 해서 그때 기재부가 설득돼서 예산이 출발한 겁니다. 그러나 이 광활한 어떤 새만금의 습지, 갯벌의 특징을 살리면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으로 전환시켜 가야 될 텐데 예. 그 과정에 이제 국가정원이라는 아이템을 좀 만들게 됐던 거고요. 예. 그 핵심은 가장 한국적인 정원을 근간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보면 뭐 어떻게 보면 순천만에 이어서 울산 태화강이 예, 그렇죠. 두 번째 국가 정원이 예, 예. 됐는데 거기하고 좀 차별화된 부분을 말씀 주실. 예, 그렇죠. 그건 가장 한국적인 정원을 근간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쪽과 다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갯벌과 생태와 어우러진 가장 한국적인 전통 정원을 구상하겠다는 겁니다. 이 전통 정원은 뭐 우리나라로 보면 뭐 조선 시대에 있었던 뭐 이게 서민들이 살고 있는 공간의 정원 또는 뭐 양반들이 살았던 정원 또 사찰 정원 또 전라도 지역과 경상도 지역 또는
북한 쪽 지역에 약간씩 다 차이가 있거든요. 예. 이런 가장 한국적인 전통 정원들을 자연과 어울리게 재구성해서 정말로 동양에서 또는 아시아에서 예. 가장 한국의 멋과 정취를 느끼고 싶다고 하면 이곳에 한번 꼭 가봐야 되겠다. 예. 라는 곳으로 국가정원을 조성해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새만금 환경이나 이제 경제발전 얘기가 나오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전북 지역 시민단체와 김제부안 주민들은 새만금 친환경 개발을 위해서는 해수유통을 요구하고 또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또 당선인께서 몸담았던 시민행동 21도 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터 입장을 밝혀 오셨습니다만 아직 의문이나 여기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또 사업도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입장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새만금 예. 관련해서 친환경 개발은 뭐 크게는 처음에는 새만금 개발이 필요하지 않다. 예. 그러니까 방조제를 쌓지 말고 뭐 이런 의견이 이제 초창기였고요. 지금 이제 방조제가 쌓인 조건 하에서 이제 방조제랑 다 만들어진 조건 예. 하에서 이제 수질 확보 차원에서 해수유통 뭐 이런 을 기반으로 한 개발 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초창기와 지금의 상황은 좀 다른 친환경 모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해수유통 관련해서 이제 이렇습니다. 뭐 우려나 이런 게 아니고 그건 저이든 또는 예. 제3자이든 간에 어떻든 정부 절차가 있는 거거든요. 국회의원이 정부 절차를 예. 무시하고 일을 진행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정부 절차에 따라서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논쟁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만들어내는 리더십이 필요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정부 절차를 제가 이제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예. 들어가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신중하거나 뒤로 미루는 문제가 아니고 예. 우리 정부 절차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존중하겠다는 거였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저는 부분 내수유통 지금 4조 한 3천억 정도를 만경관 동진강 수역의 수질 개발을 위해서 써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환경 기초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쭉 해와서 예. 점오염, 비점오염을 처리해와서 예. 만경강, 동경강의 수질은 상당히 개선돼 왔습니다. 계산돼 왔다. 한 3급수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려하는 부분하고는 좀 다른 그러죠. 부분인데. 그러니까 새만금호의 유입 지점이 보통 이제 청와대교, 동진대교 쪽 지점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 지점까지는 3급수 정도로 수질이 개선돼 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4조 3천억이 뭐 허송세월을 면했고 예산 낭비가 아니라 예. 뭐 만경강 상류부터 중류 하류까지 또 동진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질이 개선돼 왔다는 거고. 예. 그러나 이 새만금호 5억 3천만 톤을 담수할 수 있는 이 새만금호의 수질은 여전히 예.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그런 거고 여기는 지금 동서도로 공사가 있다 보니까 정체 구간도 있고 그 안에 뻘을 뽑아서 또 매립을 하다 보니까 예. 수질이 안정화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질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방수량에 저 대하댐이라든가 옥정호에서 방수량에 따라서 수질이 또 달라지기도 하고요. 예. 또 강우량에 따라서 수질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그래서 전문가 검증을 통해서 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새만금호를 호 안에 총인 처리 시설이라든가 침전지라든가 여러 가지 3단계 대책을 세워가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3단계 대책이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걸로 새만금호의 수질을 잡을 수 있느냐는 예. 제 경험적으로 볼 때 5억 3천만 톤의 물의 수질을 잡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봐서 저는 예. 부분 해수유통의 이상의 어떤 결론이 도출돼야 된다고 보고 예. 제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또 그런 판단 속에서 그 논쟁에 들어가서 좀 설득해내 보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정부의 틀 안에서 관련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겠지만 또 국민 또 시민의 대변자시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새만금 잼버리 진입로 공사와 관련해서 환경단체나 일부 지역민이 해창벌에 있는 장승이죠. 이른바 이 장승 갯벌 훼손 문제를 이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예. 일단은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예. 이제 농어촌 공사하고 그때 도에다가 이제 제가 의견을 저도 좀 개인적으로는 전달했습니다. 그걸 예. 그 부지는 재척하고 했으면 좋겠다. 워낙 부지가 넓기 때문에 예. 그 부지를 굳이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오히려 거기를 잘 가꾸어서 뭐 세계 스카우트들이 와서 청소년들이 와서 예.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보고 싶은 걸 보게 하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 부지를 재척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냈고요. 저는 재척이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가능하다고 보고 근데 이게 이제 세계 잼버리 행사와 이 이제 해창벌 장승이 마치 대립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대립돼서 뭐 발목 잡고 또는 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세계 잼버리 행사 속에서 예. 또 해창 그 뻘의 장승도 하나의 구성 요소로 예. 만들면 되는 거다. 저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내야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이어서 부안하고 이 고창을 연결하는 부창대교 건설 관련해서 정읍고창 윤준병 이번에 당선인 같은 경우는 찬성을 하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근데 당선인께서는 찬성하십니까?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 부창대교라고 했죠. 예. 부창대교가 오랜 동안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논의됐던 예. 사안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부창대교를 놓을 수 있는 또 예. 실행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건 분명합니다. 지금 동해, 남해, 서해 라인이 다 연결됩니다. 이제 동해 해안도로 또 예. 남해 해안도로 또 서해 해안도로가 연결되는데 이 부창대교만 남아 있거든요. 예. 국토부 입장에서 이게 남아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창과 부안 군민들 또 지도자님들이 이제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저는 일단은 제가 이제 공약에도 예. 이걸 부창대교 추진을 공약에 넣을지 말지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 일단 부안 군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고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역위원장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부창대교에 대한 어떤 지역 내 의견을 모아가고 통합하는 과정 예. 이런 과정이 선행돼야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역민들의 여론을 좀 수렴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대책까지 세운 뒤에 추진을 하시겠다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생각하겠습니다. 좀 질문을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방안으로 국민연금공단과 연계한 연수원 유치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연계가 가능한 건지 좀 시청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전주 혁신도시에 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공공기관 일정 인원이 공공기관들은 인재 개발원 또는 인재 교육원 뭐 이름은 그렇습니다. 연수원 뭐 이렇게 일정 인원 이상인 데는 대부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도 자기 이제 인재를 개발하고 연수할 수 있는 그런 연수원이 필요한 거죠. 또 자체 예산도 세워놨습니다. 근데 국민연금이 이제 우리 전라북도 전주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연수원을 예를 든다면 전라북도와 뭐 동떨어진 저기 강원도라든가 또는 뭐 부산 쪽이라든가 또는 뭐 충청북도 쪽이라든가 이렇게 가는 것은 원래 균형발전 취지에 국민연금이 내려온 혁신도시에 내려온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 연수원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내에 있어야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용객도 상당합니다. 여기 와서 교육받고 또 연수받고 이런 자체도 그렇고 또 외부인들이
쓸 수도 있는 게 상당하거든요. 이것이 국민연금과 연수원이 적정 거리에 있으면서 연계도 되고 또 예. 교육의 시너지도 만들어낼 거고 예. 또 본래 그 조직 발전에도 국민연금 조직 발전에도 예. 공모하게 되면서 지역 경제에도 상당히 의미 있게 역할을 할 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다른 지역에 보내는 것보다는 국민연금공단이 전라북도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 당연히 오면 좋겠지만 이게 과연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겠냐 이제 뭐 그런 네. 부분이 있어서 여쭈는 건데요. 예. 저는 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도움 될 거냐가 문제잖아요. 아, 예, 예. 국민연금 연수원이 왔을 때 어느 정도의 예. 도움이 되느냐. 예. 예를 든다면 뭐 이렇게 예, 좀 뭐 주변과 연계가 돼가지고 밋밋한 거냐, 예. 아니면 뭐 조금 중량급 있느냐, 뭐 예. 이런 걸 겁니다. 근데 이 연수원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게 세계적인 국민연금이 세계적인 연수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연수원이 들어서는 지역과 위치는 아마 지역적인 마케팅, 지역 예. 브랜드 마케팅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이게 세계적인 연수원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세계적인 국민연금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는 이제 지금 우리 정부에 들어와서 지역의 혁신도시가 예. 혁신도시였는 기관들이 지역 경제와는 무관하게 가는 게 아니라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에 기여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방향을 잡았고 그게 경영평가에도 들어가도록 해놨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혁신도시 기관들이 그래서 지역 인재 채용해야 되고요, 지역 물품 사용해야 되고요, 또 지역 경제와 그런 선순환을 할 수 있도록 또 지역 산업에도 기여하도록 그렇게 해놨거든요. 예.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해서 연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연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수원이 예. 만들어지면 예. 이게 외딴섬처럼 뭐 다른 데서는 그냥 우리 지역과 연계된 선순환 구조에 기여를 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인력을 써야 되고요, 예. 지역 농산물을 써야 되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또 조금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지난 10년의 예. 어떤 지역 발전 정책이었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바꾼 거죠. 예. 지금 이제 모든 혁신 도시에 내려가 있는 공공기관들이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에 기여하도록 저희들이 방향과 정책을 잡았고 예. 그게 그 기관 경영 평가에 들어가게 해놨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거가 이제는 끝났습니다. 뭐 선거 때마다 그렇겠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항상 좀 어느 정도의 갈등이 있고 예, 예. 그런데 단결이나 화합이 우선 돼야 지역 발전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당선인께서는 처신이라든지 아니면 혹시 어떤 행보를 갖고 당연히 계실 것 같지만 예, 염두에 두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뭐 큰 틀에서는 예. 저는 이제 김제의 또 부안 지역 주민들만 보고 가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저를 지지했던 지지하지 않았던 정치인의 숙명과 과제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예. 또 그 지역이 발전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치인의 과제고 숙명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런 지역 주민들을 섬기면서 가겠다. 그리고 예. 지역 주민들을 분열과 반목 대립보다는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펼쳐가겠다. 큰 틀에서는 제가 이제 민주당의 후보가 됐을 때 민주당을 통합하는 게 하나의 숙제였습니다. 예. 저는 이제 김제와 부안 지역의 민주당을 통합하는 데는 성공했다고 보고 있고 예. 또 민주당 중심의 정치 통합을 유지하면서 가겠다. 그러니까 뭐 선거 때 필요하니까 잠시 통합하는 척 하다가 예. 끝나고 나면 안면몰수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초지일관 예. 우리 지역을 통합하고 포용하는 정치를 해내겠다. 갈등과 대립보다는. 예. 그래서 민주당도 통합을 하겠다는 거고요. 또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용과 통합,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펴가겠다. 그래서 뭔가 분열과 갈등보다는 상생과 협력, 통합의 예. 길을 가겠다. 이게 제 기본 철학이기도 하고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예.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이원택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